BBS 뉴스와 사람들.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부처님 오신 날 함께해서 행복하셨죠? BBS 뉴스와 사람들 진행을 맡은 강동훈 방송본부장입니다. 자, 이 노래 한번 먼저 듣고 이 프로그램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자, 뭐든지 할수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명대사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한국 대표의 그 스포츠 만화라고 할 수 있는 공포의 외인구단, 그 주인공 설가치가 엄지에게 한 말입니다. 바로 이 공포의 외인구단의 작가이시죠. 우리 이현세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는데, 지난주에 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자랑스러운 불자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불교계 운동가이시죠. 우리 초월 스님을 다룬 웹툰 초월을 그려서 불교계의 항일 운동을 널리 알려준 그런 공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노래는 이문세, 만화는 이현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만화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우리 이현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이현세 만화가와 함께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이현세 작가는 1979년 월남전을 다룬 저 강은 알고 있다로 등단했습니다. 특히 20대의 나이에 대표작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만화를 대중문화 영역을 리드하는 콘텐츠로 끌어올리며 스타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1999년에는 당시 경찰로 근무하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경찰 마스코트인 포도리와 포순이 캐릭터를 만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웹툰 초월을 연재하며 불교계 독립운동을 대중에게 알린 공을 인정받아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만화가협회장을 역임한 이현세 작가는 현재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현세 우리 만화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선생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잘 있었습니다. 예. 그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불자 대상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우리 이현세 선생님이 불자 대상을 받았을까라는 의문도 많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쭉 풀어가면서 네. 하는 거라고 우리 청취자 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화가 이현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이현 선생님이 이제 그 약간 그 목이 좀 불편하셔서 그 목소리가 좀 정상되지 않는다는 말씀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나 이게 얼굴 하나는 보십시오. 모델 뺨치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로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이현세 선생님 잘 보시고 우리 진행하는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궁금한 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항일 운동가시고 네네. 진관사에서 우리 오래된 태극기를 또 네. 발견하신 초월 스님 네. 이야기를 만화로 네. 어떻게 웹툰이라는 표현이 드는데 그 만든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저 약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네. 저 다음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예. 사장님이 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예. 하나 좀 해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예. 누구냐 그러니까 초월 스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진관사 태극기랑 뭐 이런 이야기는 익숙하게 전에 들었는데 아하. 초월 스님은 약간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네. 근데 그 전전해에 네. 저 불국사 월산 스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못 해버렸어요. 그 입자가신 월산 큰 스님. 예, 큰 스님. 예.
그래서 이것도 안 하다가는 네. 벼락 맞겠다 싶어서 무조건 하겠다고 네. 무조건 하겠다고 보고 싶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진관사 가서 은평구 구청장님 예. 또 진관사 주지사님 네. 만나가지고 거기 태극기랑 유품들 쫙 다 봤죠. 보고 나니까 이 만화는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네. 사실 그 초월 스님하면 또 우리 후손들 요즘 젊은 층들한테는 그 어떤 이미지가 와닿지 않고 그걸 또 구전이나 또 말로 하면 이해가 안 갈 텐데 그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웹툰 만화를 통해 네. 한다는 건 좀 더 초월 스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 텐데 그 스토리를 보고 만들면서 또 나름대로 느끼는 점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실존 인물이나 네. 위인을 다룰 때 제일 어려운 게 다큐 그대로 이렇게 다루면 약간 지루해지고요. 그렇죠. 약간 예. 교육적이고 예. 지루해지고 너무 또 왜곡하거나 과장을 하면 네. 이거는 역사적 사실에도 어긋나지만 네. 또 뒤에 남아 계신 분들한테도 또 이거는 피해를 끼치는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예뻐도 맛이 있지 않으면 네. 음식이 아니듯이 또 이 컨텐츠를 읽지 않으면 네. 또 그만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이제 어떻게 하면 초월 스님을 자연스럽게 이 젊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초월 스님이 어떤 분이었나를 알리는 것보다는 깊이를 네. 이러한 분이 계셨다라는 존재감을 전달하는 데 더 목적을 네. 뒀죠. 나중에 초월 스님에 대한 어떤 깊은 이야기는 그건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진관사 수륙제하고 네. 수륙제를 찾아온 초월 스님이라는 컨셉 하에서 아하. 일단 재미를 집어넣어 가지고 네. 초월 스님에 대해서 낯선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이런 분이 계셨나? 네. 까지만 제가 전달하려고 그랬죠. 그 사실 그 이제 그 뭐 자료를 보면서 그 신문지에 돌돌돌돌 말해지는 네. 그 태극기, 예. 그 태극기가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해방이 된 이후에 나타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곳곳에서 그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태극 모양이 좀 특이했어요. 예, 그게 3.1 운동 이전에는 네. 우리가 그런 태극기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진관사 태극기를 보고 그리면서 네. 요 시계는 또 이 모양이었구나. 네. 아주 생경하지만 아주 느낌이 울림이 컸었죠. 네. 그 태극기가. 사실은 그거를 그 어떤 만약에 일반적으로 좀 제자들이나 이렇게 계속 이제 인계하면서 보관했다면 아마 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초월 스님께서 잘 그걸 숨겨 놔가지고 후손이 발견하는.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기적 같은 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게 6.25 때 진관사가 다 불에 탔다거든요. 네. 그 칠성각만 빼고. 어허. 그 칠성각이 6.25 때 불에 탔으면 그건 없어졌던 와. 거죠. 근데 그것만 안 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제일 낡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칠성각을 보수해야 보수. 되겠다라고 해서 벽을 뜯고 보수를 할 때 그 벽 속에서 나왔으니까 아주 기적 같은 일이죠. 예. 모든 건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진관사가 6.25 때 다 불을 났지만 또 그 전에 또 칠성각이라 보면 또 일본인들도 일본 나름대로 일본 신앙의 불교적 요소가 많은데 칠성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의 이제 샤머니즘 요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일본인도 그거는 안 건들 것이라는 그 어떤 초월 스님의 어떤 내지력으로 그또 그 흑열로 덮어가지고 숨기지 않았는가라는. 그러니까 접근 안 했는데 네. 그럴싸하네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예. 아마 그 우리 스님들이 어떤 일본 불교하고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그 피해가는 그 독립운동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흔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월 스님도 그런 생각에 칠성각에 숨기지 않았을까라는. 초월 스님이 그 종단 갈등이라든가 일본 조선 총독부가 한국 불교 이쪽 계를 좀 네. 섞어서 희석시키려고 했을 때 네. 많이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월산 큰 스님 말씀도 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불교 관련 스토리 영화 저기 많은 웹툰을 그리면서
아까 그 뭐 이거 안 하면 이제 다음에 또 못 그리면 배랑 맞을 거다 했는데 네. 그 월산 스님 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때 월산 스님은 또 취재가 예. 초월선님보다 훨씬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예. 월산 스님이 꽤 많이 이렇게 그 행적을 남기셨더라고요. 예. 그럼 그걸 다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국사에서 제작하려고 하는 그 경비 가지고는 예. 월산 스님을 다 스케치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종산 스님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와중에 예. 시기를 놓쳐버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연이 좀 안 됐거든요 그때. 네. 예. 그 해가 100주년이었거든요. 아하. 단신 100주년. 예. 거기에 넘어가 버리니까 예. 약간은 이제 그 타이밍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서 예. 뒤로 미루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초월 스님 얘기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종상 스님이 생각났죠. 네. 너무 죄송한데. 아마 이제 이 방송도 들을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네. 아마 한번 다시 인연을 맺으셔서 끊어진 인연을 다시 맺으면 또 큰 스님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또 일이 또 올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 선생님 그 이제 학교에서 후학을 좀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세종대학교에 계시는 거 알고 예,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강단에 쓰신 지 한 몇 년쯤 되셨습니까? 24년째인데요. 예. 22년까지는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였었어요. 아, 네. 그리고 예체능대에 들어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2년 전부터는 네. 공대로 가 있습니다. 아하. 왜 그 만화 만화- 예술이 공대로 가죠? 예,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만화 예, 애니메이션 예, 특과인데 예. 융합 컨텐츠 학과 소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컨텐츠를 과학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인재를 네. 육성하고 싶다라고 해서 공대 쪽으로 옮긴 거죠. 예. 네.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한 경제지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네. AI 인공지능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또 문화적 이런 게임 이런 데 보여도 관심을 보이던데 사실 그 우리 만화가 좀 젊은 층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로 이제 확산되고 있던데 네. 그쪽 선생님 제자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24년이면 꽤 나왔을 텐데. 초기에는 한 개에 한 20명 됐었고 지금은 한 40명 되니까 한 1000여 명 정도, 예, 1000여 명 정도 배출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선생님이 만화를 배울 때는 뭐 개별 취미 활동을 하다가 어느 또 개별 또 선생님 찾아가서 도제 사사 네, 예, 도제로 그때 배웠죠. 하고 요즘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옛날에는 훨씬 결속력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사제간이 훨씬 더 끈끈하죠. 네, 그러니까 한번 거기 문화에 들어가면 네, 데뷔해서 결혼할 때까지 네. 책임을 졌었거든요. 네. 대신 제대로 선생님께서. 들어오면 예,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문화생들이 테크닉은 빨리 익힙니다. 네, 만화를 빨리 그릴 줄 아는데 대신에 나중에 자기 것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미적 기준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 세계를 만들려면. 네. 근데 지금 학생들은 반대죠. 많은 교수님들이 각자 다른 견해와 사상을 전달해 주니까 네. 그 중에 애들은 선택해서 네. 자기 것을 만들면 되니까 빨리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네. 테크닉적으로 아주 서툴죠. 오래 걸리죠. 잘 그리려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웹툰 보면 재미는 있는데 어떤 디테일이나 네. 퀄리티 자체가 밀도가 이렇게 있는 작업은 보기가 힘들어졌대요. 옛날보다. 예. 사실 만화가 하면 그림만 잘 그려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 어떤 문장력, 여러 가지 그 종합 매술을 지면에 옮긴 거다. 이게 이제 만화였는데 요즘 그 지면 갖고는 또 어떤 산업성이라든지 경제성은 승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오래 전에 디지털로 넘어갔고요. 네. 지금 특히 저 학교에 들어오는 Z 세대는 네. 완전히 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아.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터넷이 깔려 있었던 그렇죠.
세대들이죠. 그래서 그 앞 세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도 수작업을 그대로 합니다. 선생님의 은사는 누구셨나요? 제 선생님은 저 나하나 선생님하고 이정민 선생님 또 하영조 선생님 세 분이셨는데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혹시 우리가 기억나는 우리 50대, 60대 이제 이런 분들이 기억나는 그 만화를 좀 하셨나요 그 당시에? 하셨는데 네. 그렇게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하영조 선생님은 꼬마 시리즈를 하셨던 아하, 분이에요. 뭐 예. 당수 꼬마, 봉술 꼬마 이걸 했던 분이고 이정민 선생님은 꽃서울 창경원 이런 개그 만화를 주로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실적인 극화치를 좋아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네. 개그 작가 선생님들께 개그를 배웠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외인구단이나 이런 만화를 그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표현력이 그만큼 넓어진 건데 지금도 저는 제자들에겐 전부 디지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초월 스님 작업을 할 때도 그랬지만 네. 초월 스님 작업할 때 선 작업까지는 수작업을 합니다. 아, 종이에 그렇습니까? 네. 연필과 펜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 편집 컬러링만 디지털 손을 빌리죠. 근데 그 이유가 아직도 제 감성은 네. 이 냄새라는 그 기억 속에 아직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필 깔 때 나는 향나무 냄새, 예. 그 냄새 좀 독특해요. 예, 네. 종이 펄프 냄새 그리고 잉크 냄새. 네. 이 냄새가 이렇게 와 닿았을 때 뭔가 그리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작업 도구 가운데 모나미 잉크라든지 이런 그런 걸 요즘은 구하기 힘들 텐데. 옛날에 사둔 것도 예. 있고요. 잉크는 요즘 저 일반적인 잉크를 사가지고 먹을 가지고 다시 갈아서 제가 만들어서 씁니다. 만들어 쓰십니까? 예. 전에는 우리가 흔히 문방구 가서 사가지고 그럼요. 뭐 지금은 예, 없습니다.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은 턴테이블 좋아하는 데인데 음악 하는데 이게 이 테이블에 그 핀 그걸 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그걸 또 다시 또 요즘은 한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그걸 또 파는 것도 많더라고요. 뭐 지금 만화 도구는 그렇게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고야. 펜 쪽을 살려면 세계 일주 해야 되고요. 정말로요? 옛날 저 사물 옛날 펜 그렇죠. 쪽 그걸 네. 사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면 G펜이라든지 이런 펜 같은 경우는 다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드로잉 펜으로만 다 해버리는. 그래서 가끔은 예. 저 연필을 가지고 예. 아주 정교하게 드로잉해서 바로 채색 작업을 하는 예, 작업도 예.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거대로 또 재미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만화가 이현세 우리 교수님하고 지금 유사 사람들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우리 공포의 애인구단 그 외에도 많은 작품을 사실은 했잖아요. 까지 시리즈가 예. 굉장히 예.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유독 공포의 애인구단이 나올 때가 바로 이제 프로야구가 막 네네. 시작돼가지고 예. 붐이 할 때니까 그 기획을 그때 어떤 그런 걸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좀 보고 기획하신 겁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본 것도 있지만요. 네. 우리 만화가들의 입장을 되돌아본 게 계기가 됐었어요. 그때 80년이었거든요. 예, 예. 80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부가 들어서면서 첫 번째 한 정화 작업이 삼천교육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삼천교육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어느 날 보니까는 거리가 깨끗해졌어. 이제 그 다음에 노린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지?라고 했을 때 만화가 찍혔습니다.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부모들이 예. 만화를 싫어한다. 예. 그래서 이제 만화가들이 다 그 지금 리라 국민학교 밑에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있었죠. 거기에 안기부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 안기부 마당에 우리가 다 불려갔죠.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의- 불교계 12.7 법랑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작가들이 거기 가을에 안기부 마당에 쭉 이제 모여가지고 네. 자정 결의를 했습니다. 때마침 분위기도 맞춰가지고 보슬비도 약간 보슬비었어요. 뭐 이렇게 막연한 겁니다. 우리는 불량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우리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웃 국가를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아주 모호하죠. 아니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도 머리에 박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의를 하고 내려오는데 젊은 작가들이 너무 참담했죠. 이러다가는 만화가 이게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80년대면 지금 이현세 선생님께도 그때 나이가 한 젊은 작가라면 그 당시 나이가 그때 한 27, 28 됐을 때죠. 나름대로 혈기가 좀 있었네요. 예, 막 결혼하고 예, 혈기가 예, 있을 예. 때죠. 그리고 젊은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없애려고 한다는 건 없는데 만화는 왜 없애려고 하지? 예. 결국은 어른들이 공유하지 않는 문화라는 거죠. 아, 그 당시에 한국의 그 대통령령으로 모든 대한민국 만화는 아동에 준한다라는 대통령령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처음에는, 만화를 예. 아동 수준의 검사를 하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성인 냄새가 조금이라도 뭐가 나면 다 안 되죠. 근데 그때 막 고영 선생님 예, 고영 일집에 선생님, 아주 그런 스워지가- 일간 스포츠에 나오는 스워지가 막 터졌을 가루지기 때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책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아, 책으로 만들려면 아동 심의에서 그걸 다 걸러야 되니까 예. 방금년이랑 무대를 다 드러내야 돼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게 만화가 아동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즐기는 게 아니니까 만화는 예. 언제든지 힘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없앨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만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남녀노소가 다 읽는 만화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외인구단은 그 첫 작품이에요, 제가. 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 이야기에다가 그러니까 스토커 얘기죠. 한 번 사랑한 여자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하는, 네. 스토커 얘기에다가 그다음에 패자 부활전 네. 이미 다 강한 아웃 것이 스타가 아름답다. 예, 그러니까 예. 모든 걸 잃은 친구들이 지옥 훈련을 통해서 통해서. 다시 지배자로 네. 재등장하는 그런 거를 아동들이 봐도 괜찮을 프로 야구로 이렇게 포장을 해둔 거예요, 스포츠로. 그 실제로는 어른 드라마죠, 외인구단은. 그렇죠. 근데 그걸 아이들이 봐도 좋은 네. 드라마로 가족 드라마로 포장을 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첫 번째 만화가 외인구단인 거죠. 근데 그것도 공포의 예인구단. 네, 그러니까 제목이 공포가 들어가니까 약간 또 아동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박이 거의 우연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인구단도 그런 면으로 보면 그 정도로 크게 반향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와중에 외인구단의 이제 헤드카피가 네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해줄 수 있으라는 러브 메시지하고 강한 것은 아름답다라는 젊은이들의 어떤 도전 현실, 용기. 도전 어떤 그런 의욕하고 그다음에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네. 어떤 직장인들 네. 그게 80년대 암울한 군사 정권 등장에 의해 가지고 암울했을 때 이 젊은 친구들하고 이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그 사실 치밀한 어떤 기획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고 그 신군부가 그런 걸 보고 그 선생님이 작업하는데 혹시 뭐 이렇게 좀 탐지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네. 저는 뭐 그거보다는 이제 주로 이 외인구단은 심의실의 심의 요원들하고 많이 네. 부닥쳤죠. 네. 그러니까 뭐 손병호 감독 같은 얼굴 너무 강하고 너무 어둡다. 네.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네.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정권하고 이런 문제가 됐던 건 그 뒤에 이제 항일 만화라든지 남불 같은 그런 남북, 가상전에서 네. 는 문제가 많이 네. 됐었죠. 네. 예를 들면 그때는 인공기를 그릴 수 없는데 남불에서는 인공기를 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건 그때부터 있었죠. 자, 그 선생님 이제 27 정도의 그 당시에 보면은 또 지금도 그러는데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때 조금요. 사실 옆에 가면 제가 이제 강신성 선생님도 이제 자주 뵀었는데 네. 좀 이미지가 비슷해요. 혹시 영화 배우 하라, 뭐 모델 하라 이런 제안은 안 받으셨나요? 뭐 충무로 쪽에 있다 보면 좀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릴 텐데. 감독 제안도 받았고 예. 또
출연 제안도 받았는데 네. 제가 그 전에 광고를 하나 찍어봤거든요. 오비 수프드라이 광고를 아, 찍어봤어요. 그 주류 광고를. 예. 그래가지고 맥주 한번 마시는 걸 예, 기억이 납니다. 찍었는데 예. 새벽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맥주 먹고 찍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예.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연기 같은 건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그렇게 낯설고 네. 뭔가 이렇게 큐 사인이라든지 주는 대본에 의해서 제가 움직인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바로 알았는데. 그래서 아직도 아쉬워. 요즘은 뭐 또 이렇게 실버 모델도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보다도 선생님은 그 나름대로 지금 이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보면 네. 굉장히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만화가 또 만화가지만은 지금 저기 선글라스 끼는데 참 그 옆에 보니까 카네이션이 있어요. 스승의 날이요. 아 어제 엊그저께. 학교 가가지고 예. 예,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서도 인기도 많고. 저 인기 좋습니다. 아마 학생들하고 대화가 잘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주로 이제 항상 만화도 만화지만 대화의 톤 스토리를 갖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면담 또 많이 하죠.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면담하고 많이 하죠. 학생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이제 네. 미래잖아요. 그렇죠. 이 작업이 선생님 제가 재능이 있습니까? 예. 또 선생님 제가 훌륭한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뭐 주로 그런 면담인데 그러면 제가 그러죠. 나도 내가 부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냥 마음의 소리 운명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예. 많이 하죠. 그리고 싶냐? 예. 그러면 그냥 네가 마음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라. 예. 그럼 저는 뭘 믿고 가야 되죠? 그러면 그냥 확신 하나도 없지만 인생이라는 건 자기를 믿고 가는 길이니까 근거 없고 확신 하나도 없지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박찬호 선수 얘기를 많이 하죠. 프로야구. 예. 예.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가서 예. 본인이 그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니까 음. 박찬호도 그 극복한 게 보니까 지독한 자기애더라고요. 아. 자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음. 포기를 못 하겠더라는 예.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너무 아까웠어. 포기하지 않는 그 확신이 뭐 유일하게 애들한테 이렇게 생명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포의 예인구단 하면서 그때는 이제 지역별 연고로 탄생된 프로야구 팀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박찬호 선수 이야기한 거 보니까 지금 혹시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구단은 어디세요? 저 하나입니다. 하나. 네. 예. 그 대전을 연고지로 하시는 하나. 원래는 왜 거기를 좋아하시죠? 원래는 삼성이었는데요. 삼성. 예. 총각 때는 삼성이었는데 예. 집사람이 해태예요. 아 또 영호남입니까? 예, 결혼하고 보니까.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예. 경기할 때 그 당시에 해태가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렇죠. 선동열 뭐 선수가. V9까지 했으니까. 막 이렇게 응원하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 두 사람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애들 보고 너네들은 서울이다. 예. 그래가지고 오비 아 MBC 청룡 그다음에 오비. 예. 네 이렇게 이제 예. 해줬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연고지가 없으니까 야구 게임이 약간 재미가 좀 시시해지는 거 예, 아시죠? 예. 야구라는 건 자기 연고가 있고 예, 그다음에 고교 선수들 야구처럼 뭐 개개인의 동문, 예. 그걸 딱 알아야만이 예. 작전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재미가 예. 있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박찬호 선수 그다음에 김성근 감독을 예. 알게 됐는데 김성근 감독이 공포의 외인구단의 손병호 감독 모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일 교포 선수로서 예, 일본에서 예. 왔고 예. 그리고 훈련만이 너희들을 강하게 해준다 예, 하는 약간 예, 스파르타식이고 예.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김성근 감독이 또 하나 감독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친해졌죠. 그래서 저 구장도 자주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예. 그 바람에 완전히 하나 골수 팬이 됐는데 예. 거기에다가 하나 팬들의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팬이라면 보지도 않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런 그 믿음. 믿음. 하나 팬들 최고죠. 그럼요. 참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타구단 우리 우리 이현세 선생님을 존경하시는 분들 이거는 이제 순수한 이제 프로야구 하나의 팬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게 또 그렇게 됐네요. 그 우리 이현세 선생님은 또 고향이 이제 경주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경주하면 고도의 도시고 예.
근데 경주 분들이 또 보면 약간의 보수성도 강해요. 보수성 강합니다. 예. 아주 보수적입니다. 예. 그래서 경주에 그러면 정확하게 경주 태어나신 것이 경주입니까? 아니면 인근 혹시 태어난 건 포항에서 태어났고요. 포항에서. 포항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예. 그리고 7살에 경주로 이렇게 이사를 와가지고 예. 모든 학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경주 다 경주에 있죠. 예. 아, 우리 저 김석기 의원도 경주시던데. 2년 선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학교 2년 선배. 예. 하여간 저기 이 자리에 뉴스와 사람들이 출연했던 아, 분이군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약간 홍보 마케팅에 약간 재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경찰 출신인데도요. 예, 경찰에 있을 때 이제 경찰 마스코트 포들이 그다음에 그만두고 공항공사 갔을 때 네. 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예, 캐릭터 다 그때 같이 만들었죠. 아, 그걸 그럼 포도리를 이현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 포도리 아버지인데요. 아, 맞아요. 그걸 그때 언뜻 이야기한다고 네. 하신 건데 그분이 우리 이현 선생님이셨구나. 전 절대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포도리한테 예, 포도리의 포도리한테 아버지니까. 예, 포도리 예. 아버지니까. 포도리 옆에 포순입니까? 예, 포수님. 포순이고. 예. 그 한국공항공사 캐릭터도 이렇게 날아가는 뭐 그런 그거던데 그건 또 뭐였죠? 그 플라잉 뭐였는데 아무튼 뭐 그런 그 만화 캐릭터를 하면서 그 어떤 고객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게 또 많이 알려져서 세계 곳곳 그 국제 경찰 인터폴 이런 데서도 하나의 모델링으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중국 어느 천진 위에 가니까 네. 천진 파출소에 그 마스코트가 포도리가 그대로 붙어 있다. 그때 소감이 어떠는가요? 느낌이? 아, 재미있었죠. 중국에 예. 포도리가. 재미있었죠.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 친근감이 가고 예. 이쁘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 쓴 예. 거죠. 지금은 뭐 바꿨을 줄은 모르죠. 예, 야. 참 저는 저 솔직히 말해서 이현 선생님 이렇게 유사 사람들을 모셔서 좀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하는데 시간이 거의 지금 정리했는데 혹시 그 이제 올해 불자 대상 받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이제 이 법명이 좀 궁금한데 저 보덕입니다. 보덕. 예, 보덕입니다. 저기 진관사 예. 개호선님이 주지스님께서 예,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명과 함께 이제 이 불교의 인연이 또 계속 이어질 텐데 앞으로 이 우리 한국 불교에 우리가 지금 저희 BBS 불교 방송도 어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해서 네. 이제 많이 이제 포교를 하려고 네. 하는데 이 만화 웹툰을 통해서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뭐 없을까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손님들의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에 불자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큰 상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조개 사러 갔었는데 보니까 생중계에다가 예. 상이 엄청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불교 작품상이 아니고 예. 불자 대상이니까 뭐지? 나는 그렇게까지 독실한 불자는 아닌데 이런 죄스러움도 있고 예. 그래서 꼭 까불고 놀다가 저 부처님 손바닥 만난 손오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무슨 인연일까 나한테 온 일에 제가 조금만 알고 있어가지고 불자 대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인 줄 알았으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몰랐기 때문에 성큼 더 이렇게 불자로서 다가간 것 같은 그런 이것도 어떤 운명 같은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원효 스님이든 자장 뭐 이런 모든 스님들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 청평에 있는 청평사 같은 경우도 보면 맞습니다. 중국 공주와 상사 뱀과 또 거기 설화의 스님과의 그 설화가 단어가 얽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면 전혀 딱딱하지 않게 불교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고성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 수도 있죠. 저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이게 뭐 홍보용이든 교육용이든
기본적으로는 재미있어야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불교의 사찰에 가보면 그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벽화들이 대부분 사실 많아. 그러니까 우리 그 불자들한테 그 당시에 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냐다자 분들한테 만화를 통해서 부처님 일대기를 벽화로 만들어줬고 또 이번에 뭐 영화 신의 한수 신의 나라 같은 경우도 영주사에 있는 그 벽화를 보고 그 감독이 구상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그런 것들이 사후세계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이런 기록과 만화의 어떤 쉬운 접근 포교의 매스미디어 매체가 아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컨텐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네. 자 이렇게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선생님 그 마지막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말씀을 좀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저 BBS를 보시는 분들 또 독실한 불자분들 네. 제가 감히 그 이번에 그 부자 대상을 받았는데 용서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불교 나라를 전달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가 5.18이었죠. 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역사의 진실은 살아 있습니다. 그 5.18 가운데 우리 불교계도 많은 피해를 당했고 또 그런 아픔이 저희 불교계 여러분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이런 것을 점차 치유해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